떨어지는 거네. 자, 수특 보자, 수특. 빨리 끝내볼게. 자, 몇 쪽 보냐면 뭐 5번 같은 거 하나 볼까? 14쪽에 5번. 14쪽에 5번. 자, 세제곱근에 n의 루트 2-1제곱에 루트 2 플러스 1제곱. 자, 요 값이 자연수가 되는 10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래. 자, 이 안으로 넣어줄 수 있지. 그렇지? 안으로 넣어줄 수 있지. 자, 그러면 세제곱근 n 되지. 세제곱근 n. 자, 요 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n은 어떤 수가 돼야 돼? 세제곱수가 돼야겠네, 그렇지? 요 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n은 세제곱수가 돼야 되지. 근데 n은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 1의 세제곱부터 4의 세제곱까지만 가능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10번 봐봐, 10번. 자, 로그 25분의 1에 40제곱의 값이 자, n보다는 크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하고 싶은 말이 뭐지? 은성이? 하고 싶은 말이 뭐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독해해야지. 무슨 말이지? 그렇지. 정수 부분이 n이라는 거지. 이해돼? 자, 이 로그 25분의 1의 40제곱에 정수 부분이 m이라는 거지. 이 녀석의 정수 부분 구하라는 문제는 뭘 이용해서? 로그 2의 값을 이용해서. 자, 구해볼게. 상형문구 약하니까 한번 풀어볼게. 자, 로그 25분의 1의 40제곱을 먼저 간단히 정리해보면 자, 요 25분의 1은 5의 제곱의 역수니까 5의 마이너스 2제곱이지. 그러면 5의 마이너스 80제곱이지. 마이너스 80 곱하기 로그 5지. 그지? 자, 근데 로그 2의 값을 이용해서 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5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 2분의 10이라고 표현해야 돼. 이거 많이 했지? 그러면 자, 1 마이너스 로그 2지. 로그 2가 얼마야? 0.3010. 자, 1에서 0.3010 빼주면 0.6990 나오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80에다가 0.6990을 곱해주면 이거 얼마 나오니? 핸드폰 계산기로 좀 해봐. 네, 해봐 이거. 자, 영상 찍고 있어서 핸드폰이 없어. 핸드폰 계산기로 해봐. 빨리 해봐. 마이너스 80 곱하기 귀찮아가지고 이거. 마이너스 80 곱하기 0.690 쉬워야 해. 마이너스 55.9이 나오지. 자, 그럼 정수 부분이 빼기 55네. 네? 끄덕여! 끄덕였어? 네네. 시간 좋았다. 표현 적절했어. 자, 마이너스 55.92는 마이너스 55 빼기 0.92지. 얘를 정수 부분이라고 하면 얘가 소수 부분이 되지. 자, 우리가 소수 부분을 정의할 때는 0 이상 1 미만의 값으로 정의하지. 얘는 그럼 소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따라서 얘가 정수 부분이라고 하면 안 된다. 자, 얘를 정상적인 소수 부분의 범위 안에 넣어주기 위해서 여기다 몇을 더해? 1을 더해준다. 1을 더했으니까 1만큼 빼줘야지.
그럼 정수 부분이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56이 돼. 알겠지? 마이너스 1.8 정수 부분 얼마? 빼기 2다. 그지? 마이너스 3 정수 부분 얼마? 빼기 3 소수 부분이요. 알겠지? 이거 실수하면 안 돼. 이거 그냥 단순히 실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5점이라고 생각해. 이거 5점 깎게. 이것 때문에 틀리면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틀리면 5점 깎게. 자, 넘어갈게. 자, 넘어가서 레벨 2의 1번 보자. 아, 이거 원래 많이 푼 문제다. 레벨 2의 1번. 자, x의 n제곱근 중에서 서로 다른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x라고 하재. fnx. fnx는 x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다. 자, 실수인 것의 개수 판단할 때 먼저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봐야 되지. n이 홀수면 요 x 값에 관계없이 실수인 것의 개수 몇 개? 한 개지. n이 짝수이면 x의 부호에 따라서 실수인 것의 개수가 바뀌지. x가 양수일 때는 2개, x가 0일 때는 1개, x가 0보다 작을 때는 없지. 오케이? 자, 문제에서 fn의 마이너스 3 더하기 f의 n 플러스 1. 자, n이 짝수면 n 플러스 1은 홀수, n이 홀수면 n 플러스 1은 짝수 되겠지. f의 n 플러스 1의 2가 3이 되는 자연수 n을 구하래. 자, 먼저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나눠야겠지. 자, n이 만약에 홀수이면 요 값이 얼마가 돼? 1이 되지. 자, 요 값은 얘가 짝수가 되니까 몇이 돼? 2가 되지. 그럼 3 나오지. 등식이 성립하네. 그런데 만약에 n이 짝수가 돼버리면 얘 0이지. 얘는 1이지. 0 플러스 1 되지. 등식 성립하네? 성립 안 하네. 그래서 이 등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n이 뭐가 돼야 된다? 홀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2 이상 10 이하인 홀수. 이게 답이다. 알겠지? 자, 3번. 요것도 다 풀어볼 걸 추천할게. 문제가 그냥 괜찮거든. 한번 정리할게. 자,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2의 3분의 5제곱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자, 요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세제곱근 2래. 자, 이때 다른 한근을 b라고 하지.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계산하래. 자, 요 2차 방정식 유심히 잘 보면 상수항이 주어졌지. 그럼 뭘 준 거야? 범준이 상수항 줬지. 뭘 준 거야? 네. 상수항 줬잖아. 그럼 뭘 준 거야? 2차 방정식에 상수항 주어졌네. 그럼 뭘 준 거야? 그치, 두근의 곱을 준 거지. 두근의 곱이 2의 3분의 5제곱인 거지. 자, 그러면 세제곱근 2에다가 그 다른 한근 b를 곱하는 값이 2의 3분의 5제곱인 거지. 자, 얘가 2의 3분의 1제곱이니까 2의 3분의 1제곱으로 나눠주면 b의 값이 2의 3분의 4제곱 나오지. 자, a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두근의 합으로 계산하면 되지. 그치? 상수항이 주어졌다는 말은 두근의 곱이 주어졌다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b가 결정된다. 다음은 다 나오잖아요. 답이라 못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a가 2의 3분의 4제곱 더하기 2의 3분의 1제곱이지. 내용 더 한 번 알려줄게. 2의 3분의 1제곱을 묶어버려. 그럼 얘는 2, 얘는 1. 3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 오케이? 여기를 배고파요. 이렇게 하면 좀 예쁘게 계산이 된다. 묶어주면.
계산 실수가 좀 많이 나오면 계산 실수가 많이 나올 만한 부분에서 조금씩 뜸을 들여서 계산을 해봐. 한 번씩 확인하면서 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조금 줄어들거든. 나도 그렇게 좀 줄여봤어. 사실 좀 뜸을 들이라는 게 멍 때리라는 게 아니라 신중히 하라는 거야. 신중히 천천히 실수 안 나.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 답지는 내가 그 카톡방에 올려줄게. 파일로. 자, fx가 x의 n분의 1제곱이래. 자, 그때 f의 n제곱의 값이 자연수가 되는 n 플러스 n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리고 m과 n은 2 이상의 자연수래. 자,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볼까? 자, 먼저 fn제곱 계산해보면, 자, fn제곱 여기 x 자리에 n제곱 대입해주면 되지. 그러면 n제곱에 n분의 1제곱이지. 그럼 n의 2n분의 1제곱이지. 자, f의 n의 2n분의 1제곱도 계산해보면 또 여기 x 자리에 n의 2n분의 1제곱 대입해주면 되지. 그치? 그러면 n의 2n분의 여기 2n분의 1이지? n분의 2다. 미안하다. 뭐 한 거지? 자, x 자리에 n의 n분의 2제곱 대입해주면 되지. 이렇게. 자, 그러면 n의 n제곱분의 2제곱 나오지. 자, 요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mn의 값을 구하래. 그리고 mn의 2 이상의 자연수래. n 플러스 n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m 자리에 2를 대입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m 자리에 먼저 2를 대입해봐. 자, 그러면 2의 n제곱분의 2제곱의 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n제곱이 반드시 몇이 돼야 돼? 1 아니면 2가 돼야 되는데 얘가 2가 되면 n이 무리수가 되지. 반드시 몇이 돼야 돼? n이 1. 근데 문제에서 n이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잖아. 돼야 안 돼? 안 되네. 따라서 요 m은 반드시 어떤 수가 돼야 돼? 적어도 제곱수가 되어야겠지. 요 값의 변화를 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가장 작은 제곱수 얼마? 4. 자, m 자리에 4를 대입해보면 2의 제곱. 그러면 자, 4의 n제곱분의 2제곱. 그럼 2의 n제곱분의 4제곱. 자,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n제곱의 값이 1, 2, 4 중에 하나가 되면 되지. 근데 n은 2 이상의 자연수니까 n제곱이 얼마가 되면 돼? 4가 되면 되지. 그래서 n의 값은 2가 되면 돼. 그래서 n 플러스 n의 최소값 얼마? 6 이렇게. m이 제곱수가 아니면 n이 반드시 1이 돼야 자연수가 되지. 근데 문제에서 n이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n이 적어도 제곱수 정도는 돼야 된다. 알겠지? 이런 건 천천히 해석하면서 풀면 돼. 천천히 해석하면서.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래? 6번 먼저 할게. 야, 6번하고 7번 하자. 시간 있으니까. 자,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4의 b. 자, 요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10 이하의 서로 다른 두 자연수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럼 요 자연수의 값을 n이라고 가정해 볼게. 자, 먼저 계산을 해보면 밑을 같게 만들어야겠지? 밑을 4로 맞춰준다. 그러면 자, 로그 4의 a제곱 곱하기 b가
n 나오지. 아 그러면 a제곱 곱하기 b의 값이 4의 n제곱 돼야겠네. 이 등식을 만족시켜주는 a, b의 순서상 개수 구해주면 되겠지. 자, 분류 기준을 뭘로 잡아주는 게 좋을까? 개수 셀 때는 분류 기준 잡아야지. n의 값으로, 그치? n이 얼마일 때? 1일 때 자연수니까 2일 때 3일 때. 어차피 a, b가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얼마 안 나오는 거지? 아니 문제에서 m은 자연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세주면 되겠지. 꼼비서 안 돼. 이런 거 숫자 바꿔서 낼 수도 있다. 신일은 프린트 있으면 이게 왜냐면 시간 걸리잖아. 사실 내시경 문제거든요.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 7번. 너 어제 계산하게 시켰더니 많이 못하더라고 생각보다. 7번 봐봐. 7번. 자, 로그 5의 10의 제곱에서 로그 50의 그분의 로그 5의 2의 값을 빼래. 요거 계산하네. 자, 일단 이 로그 50의 5분의 1 있지. 얘는 뭐랑 같아? 로그 5의 50과 같지. 여기까지. 자, 이제 밑이 다 맞춰졌잖아, 5로. 이제 진수 봐야겠지. 자, 진수 봐봐. 자, 10은 2 곱하기 5지. 얘는 2 곱하기 5의 제곱이지. 여기까지. 자, 분해해볼게. 자, 10이 2 곱하기 5니까 로그 5의 10은 1 플러스 로그 5의 2랑 같지. 그치? 자, 그리고 50은 2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로그 5의 50이 2 플러스 로그 5의 2랑 같지. 오케이? 자, 이 상태로 전개해서 연산해보면 자, 1 플러스 로그 5의 2의 제곱 로그 5의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로그 5의 2 더하기 1이지. 여기서 빼주면 로그 5의 2의 제곱에서 2 로그 5의 2 요것도 빼주면 되지. 그럼 다 소거되는 거고요. 1 제외하고 답이 얼마 나온다? 1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값을 계산하려고 하면 어차피 대부분의 항들이 소거되는 형태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그냥 계산하면 된다. 알겠지? 어차피 다 소거된다. 이해되는가? 얘만 잘 처리하면 되지, 얘만. 그치? 되나? 네. 자, 넘어가서 자, 레벨 3 1번 봐봐, 1번. 자, 레벨 3 1번. 이 레벨 3가 삼각함수 단원 빼고는 다 할만해. 자, 가번 조건 보면 자, 천천히 3의 a제곱은 27의 b제곱의 값이랑 같고 그 값은 모두 자연수래. 자, 그리고 4번 조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값이 자연수래. 자,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3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의 최대값이랑 최소값 구하래. 이런 문제네. 자, 요 각각의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뭐 a, b의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 구하라는 거겠지. 그치? 자, 가번 조건을 먼저 해석해야겠지. 그치? 가번 조건을 먼저 해석해야겠지. 요거 뭐 해석할 게 없잖아. 그치? 가번 조건을 먼저 해석해야겠지.
자, 4번 조건 해석해 보면, 자, 요 27은 3의 세제곱이지. 그럼 27의 b제곱은 3의 3b제곱이랑 같지. 자, 그러면 3의 a제곱이랑 3의 3b제곱의 값이 같은 거니까 a가 3b랑 같네. 그지? 자, 그리고 그 값이 모두 자연수가 되려면, 즉 3의 a제곱의 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a가 어떤 수가 돼야 돼? 자연수가 되겠지. 이해되는가? 일단 3의 a제곱이랑 3의 3b제곱의 값이 같아야 되니까 a랑 3b랑 값이 같아야 되고, 요 3의 a제곱의 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a가 자연수가 되겠지. 자, b는 자연수가 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3분의 1 같은 거 돼도 되지. 이해돼? b는 굳이 자연수가 될 필요 없다. 자, 이제 나번 조건으로 넘어가 볼게. 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값이 자연수라고 했지. 근데 a랑 3b의 값이 같잖아. b가 뭐랑 같아? 3분의 a랑 같지. 자, 그럼 b 자리에 3분의 a를 대입해보면 a분의 1 더하기 a분의 3이니까 a분의 4 나오지. 요 a분의 4의 값이 자연수가 되는 거네. 그럼 a가 어떤 수가 돼야 돼? a는 자연수 중에서 4의 약수 1, 2, 4다. 가능한 a 값은 1, 2, 4다. 자, 그럼 a의 최대값이 얼마? 4지. 자, a가 최대가 되면 b도 최대가 되는 거 보여? b의 최대값은 얼마? 3분의 4. 자, a의 최소값은 1이지. 그때 b의 최소값 3분의 1. 계산하면 되지, 그지? 이걸 왜 굳이 a에 관한 식으로 정리했냐면, b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도 되는데 왜 굳이 a에 관한 식으로 정리했냐면 a가 무슨 수니까? 자연수니까. 이거 이해돼? 지금 사실 a 자리에 3b 대입해서 b에 관한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내가 굳이 a에 관한 식으로 정리한 이유는 a가 어떤 수니까? 자연수니까. 요 a가 자연수라는 조건을 살리려고. 이거 이해돼? 정리하시게. 그렇게 어렵진 않지. 솔직히 할만하지. 들어보면 좀 연습해봐. 그런 거 나오면 서술형으로 나온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볼래? 2번 문제 먼저 읽어봐. 이 문제도 학교 프린트에서 좀 많이 보이더라고. 이게 얘가 왜 많이 보이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그림 때문에 애들이 겁을 먹는데 생각보다 풀어보면 진짜 별게 없어. 그래서 좀 많이 선생님들이 지금 프린트에 출제하신 것 같아요.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자, 선분 BC의 길이가 로그 루트 6의 8이래. 자, 그리고 이 둘은 평행선이고 선분 B의 길이가 로그 3의 6이래. 자, 그리고 삼각형 ADE의 넓이가 2분의 1의 로그 3의 2래. 그때 삼각형 ABE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니까 요 성분의 길이랑 요 성분의 길이,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요 삼각형 ABE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지. 자, 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삼각형 ABE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그 두 개의 삼각형을 비교를 해봐야 된대. 근데 높이가 같잖아. 맞지? 높이가 같으니까 넓이 B가 뭐랑 같다? 밑변의 길이랑 같지. 그럼 삼각형 ADE랑 삼각형 ABE의 넓이 B는 사실 선분 AD랑 선분 AB의 길이 B랑 같지. 이해돼? 근데 선분 AD랑 선분 AB의 길이 B는 삼각형 ADE랑
삼각형 ABC가 닮음이기 때문에 선분 DE랑 선분 BC의 길이비랑 같지. 얘네 즉 AD 대 AB가 몇 대 몇이었던 거야? 로그 3의 6 대 로그 루트 6의 8이었던 거야. 그치? 그러면 자 삼각형 ABE의 넓이는 삼각형 ADE의 넓이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로그 3의 6분의 로그 루트 6의 8을 곱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자 아까랑 똑같아. 얘 뭐야? 로그 3의 6분의 1이지. 로그 3의 6분의 1. 로그 3의 6의 역수지. 그럼 로그 6의 3이네. 이렇게 되지? 그리고 얘 2분의 1제곱 곱하기 2로 빼줄 수 있지. 그럼 얘랑 만나서 달라가지. 자, 곱해볼게. 여기 3 지워지는 거 보여? 로그 6의 2 곱하기 로그 6의 8이지. 로그 6의 2 곱하기 로그 6의 8. 그러니까 8은 2의 몇 제곱? 8제곱. 3 곱하기 로그 6의 2의 전체 제곱이네. 오케이? 다음에 3번이다. 할만하지? 자, 그리고 3번 숙제가 3번 별로 안 어려워. 진짜 안 어려워. 생긴 거 보고 쫄면 안 돼. 이거 꼭 풀어봐. 이게 나올만 해서 그래. 이거 집합이. 모의고사에 있는 그 우리가 풀었던 거 조금 변형한 것 같아. 투투에서. 3번 꼭 숙제야. 자, 그리고 대표 기출 문제도 숙제도 옆에. 숙제 몇 문제 없어. 자, 이제 넘어가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하겠다.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자, 30쪽에 2번 볼래? 자, 30쪽에 2번 봐봐. 30쪽에 2번. 자, 이거 물어볼 거다. 자,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x가 0보다 클 때 fx가 1보다 크대. 그때 a 값 구하래. 자, fx가 x가 0보다 클 때 fx 값은 1보다 크대. 자, 하고 싶은 말이 뭐지? 지우야, 하고 싶은 말이 뭐야? x가 0보다 클 때 fx는 1보다 크대. 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증가함수. 증가함수란 말 하고 싶은 거지, 그치? 즉 밑이 얼마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요 말 하고 싶은 거야. 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해돼? 증가함수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6a 마이너스 4가 1보다 크다. 요거 풀면 끝난다 그랬죠. 그냥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 a가 1보다 크고. 자, 이렇게 바꾸면 무슨 함수? 감수함수.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알겠지? 그러면 안 된다. 약간 이렇게 좀 내가 낯선 표현 나왔다고 풀면 안 되고 약간 이런 스탠스로 가야 돼. 한번 해석해 볼까? 이런 스탠스로 가야 풀 수 있지. 쫄아버리면 못 풀어. 자, 그 다음에 6번 잠깐만 방향만 잡고 갈게. 자,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지. 자, 지금 그 역함수 gx가 4,3을 지나고 그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b래. 자, 이걸 원함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원함수는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거야? 3,4. 자, 그럼 원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b겠지. 그치? 자, 그럼 b가 얼마야? b가 3인 거 바로 나오고
B가 3인 거 바로 나오지. 그리고 지나는 점 나왔으니까 대입하면 나오겠지. A가. 알겠지? 넘어가겠다. 이렇게 8번을 다들 아까 8번 밑과 지수에 미지수가 있으면 뭐 취한다? 로그 취한다. 양변에 밑이 9인 로그 취해주면 되겠지. 굳이 밑이 9인데 상용 로그를 취하면 안 돼. 다른 거 취하는 사람 꽤 많이 보였어요. 외운 거야 문제를 그냥. 넘어가겠다.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이 레벨 2에 3번 볼 거거든. 3번. 레벨 2에 3번에 별표 좀 칠까? 나머지 문제도 한번 풀어봐. 이거 문제가 괜찮다. 아니더라. 혹시 몰라 선생님 참고하실지. 선생님 중에서 만약에 고3 수업도 들어가시는 분이면 볼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문제 만드실 때 넣을 수도 있어. 실근 수익이니까 한 번. 자, 요 방정식이 실근을 한 개 가는 거겠지. 그때 모든 정수 A 값의 합을 구하래. 보통 이렇게 실근 한 개 갖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풀었지? 치환에서 근의 위치로 갔지. 이해돼? 자, 근의 위치로 바로 가기 전에 한 번에 이 주어진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봐. 이해돼?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2a 마이너스 2a 더하기 4 a 곱하기 2 빼기 4 인수분해 되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 2의 x제곱 빼기 a 곱하기 2의 x제곱 빼기 a 빼기 4. 인수분해가 되잖아. 먼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 인수분해가 되면 그 해를 구체화시켜 놓고 풀면 되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치환해서 다항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근의 위치로 풀면 된다. 알겠지?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해를 구체화시켜 놓고 답을 내주면 되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치환해서 다항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근의 위치로 푼다. 알겠지? 자,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은 방정식 2의 x제곱은 a랑 방정식 2의 x제곱은 a 빼기 4의 실근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여기서 실근이 총 몇 개가 나와야 돼? 총? 한 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지. 여기까지 돼? 자, 근데 실근은 교점의 x좌표랑 같지. 그럼 실근의 개수는 교점 개수랑 같지. 실근이 한 개 나온대. 그러면 이 지수 함수들과 이 두 개의 직선과의 총 교점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야? 한 개라는 거지. 자, 근데 직선 y는 a랑 직선 y는 a 빼기 4 중에서 누가 더 위에 있어? a가 더 위에 있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랑 한 점에서 만나고 얘랑 만나지 않아야겠지. 봐봐. 이게 y는 2x 제곱이야. 만약에 a 빼기 4가 0보다 크잖아? 그럼 직선 y는 a 빼기 4가 이렇게 x축보다 위에 위치하지. 그럼 직선 y는 a도 x축보다 위에 위치하겠지. 그럼 교점을 몇 개 가져? 2개. 그럼 실근이 몇 개야? 2개지. 따라서 얘는 반드시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겠지. 그리고 0이 돼도 돼, 안 돼? 되지. 점근선이 돼도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a 빼기 4는 0보다 작거나 같고 a는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이거 연립해주면 a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알겠지? 자, 먼저 그걸 확인해. 인수분해 여부를. 너무 기계적으로 풀면 이거 바로 치환해가지고 다음 방정식을 바꿔서 풀게 되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판단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에서 해를 구체화 시켜놓고 답을 내주면 되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치환해서 다항방정식을 끌고 간다. 그리고 근의 위치로 푼다. 알겠지? 판별식 바로 쓰면 안 되겠지. 치환하는 제한법이 생기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4번도 중요하다.
로그 a의 x 플러스 b라는 함수가 있는데 직선 y는 2x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직선 y는 2x랑 주어진 로그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어제 질문이 나왔던 건데 얘가 감수함수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자, 얘가 감수함수잖아? 그럼 교점을 몇 개 가질 수밖에 없어? 한 개밖에 못 갖지. 안 된다. 무조건 증가함수여야 돼. 자, 두 점 A, B에서 만났는데 자, 선분 OA 길이랑 선분 OB 길이가 모두 루트 5로 같아. 자, 그때 A, B의 값을 계산하래. 직선 위에 선분 길이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지 이거? 기울기로 해석했지 쪼개서. 기억나? 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2잖아. 그럼 직선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x변화량이랑 y변화량의 비가 1대 2지. 자, 그러면 1대 2대 루트 5지. 근데 기립이 루트 5짜리 선분의 길이가 실제로 루트 5지. 그럼 요 각각의 선분의 길이가 1, 2네. 그럼 A의 좌표는 1,2인 거고, 그럼 B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 거지. 그치? 자, 모르는 문자 2개, 방정식 2개 필요하지. 대입하면 나오네. 이렇게 풀면 된다. 오케이? 알겠지? 직선 위에 놓인 선분 길이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기울기 이용해서 분해했었지, 그지? 그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분해하게 되면 좌표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좌표를. 자, 그리고 여기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지금 요 fx 그래프 보면 일단 이렇게 생겼지. 자, 이제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 빠르게 복습할게.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우리가 공통 수학할 때 요 y는 f 절대값 x 그래프 그리는 거 공부 한번 했었지.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좀 배운 게 있으니까 이 녀석의 특징을 잠깐 보면 야, 우함수인 거 바로 캐치돼. 빼기 x 넣어도 똑같잖아, 그렇지? 빼기 x 넣어도 같으면 우함수지. 우함수인 거 보여? 기본적으로 우함수인 걸 깔고 만다. 자, 얘는 이렇게 생기지. x가 0보다 클 땐 fx, x가 0보다 작을 땐 f의 빼기 x.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fx 그래프를 놔두고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fx를 y축 대칭 이동시켜서 그린다지. 그래서 그 그래프가 서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돼? 예를 들어서 자, fx가 이렇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그대로 fx지.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자, fx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이렇게. fx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게 된다. 알겠지? 기본적으로 우함수다. 자, 그러면 얘 그래프 그릴 수 있지. 얘 그려주면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2의 x제곱, 0보다 작을 때는 대칭 이동시켜서 y축에 대해서 이렇게 생기겠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2의 x제곱,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큰 부분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우함수로 나온다. 꼭지점의 좌표가 0,1이지. 자, 근데 그 녀석을 y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시켰어? a만큼 평행 이동시켰지. 꼭지점의 좌표가 0,a 플러스 1로 옮겨지겠네. 이렇게 되지.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gx 그래프 그릴 수 있겠네. 자, gx 그래프는 로그 2의 절대값 x지. 우함수인 거 일단
바로 캐치되지. 자, 그려보면 x가 0보다 클 때는 로그 2x,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큰 부분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넘겨서 이렇게 생겼지. 되지? 이게 gx다. 자, 지금 자 fx랑 직선 y는 3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p라고 하지. 자, y는 3이 어떤 위치에 위치하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교점의 개수 아직 알 수 없지. 자, 그리고 gx랑 y는 3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q라고 하지. 자, y는 3이 이런 위치에 놓이지. 그럼 교점 몇 개? 2개 생기지. 자, q가 2다. 자, q가 2인데 문제에서 p 플러스 q가 얼마라고 했어? 3이라고 했지. q가 2니까 p가 얼마라는 거야? 1. 그 말은 함수 fx랑 직선 y는 3이 만나서 생기는 점의 개수가 몇 개다? 1개다. 그럼 y는 3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지. 그 말은 꼭질점의 y좌표가 3이라는 거지. a가 2다. 그럼 GA 제곱은 G4랑 같지. 여기다가 4 대입해 주면 답니다. 이제 자, 그리고 6번 중요하다. 6번이랑 그 4번 문제랑 똑같아. 자, 지금 로그 px랑 마이너스 로그 p의 마이너스 x 주어졌는데 일단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지? 어떤 점 대칭? 원점 대칭인 거고요. x 자리에 빼기 x 넣고 y 자리에 빼기 y 넣었잖아. 원점 대칭. 원점에 대해서 대칭 관계이다 지금. 이 두 곡선은. 자, 이 두 곡선이 직선 y는 2분의 1x랑 만나는 점을 각각 a랑 c라고 하지. y는 2분의 1x랑 만나는 점을 각각 a랑 c라고 하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볼게. 그러니까 이 y는 2분의 1x, 이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직선이지. 자,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데 이 둘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 둘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 역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겠네. 예를 들면 얘가 2,1이면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지. 자, 그리고 직선 y는 마이너스 2x랑 만나서 생기는 두 교점을 또 각각 BD라고 하지. 둘이 무슨 관계? 수직이네. 직교하고 있다. 이런 것도 대체해야 된다. 읽으면서. 자, 이 직선 역시 원점 대칭이잖아. 따라서 아까랑 같은 이유에서 B랑 D도 서로 원점 대칭인 관계로 되겠지. 자, 그때 네 점 A, B, C, D를 지나는 원의 반지름 길이가 R일 때 그 반지름 길이의 6제곱의 값을 계산하네. 자, 지금 요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지. 직선 위에 두 점 잡았을 때, 자, x 변화량이랑 y 변화량의 비가 2대 1이지. 2대 1이지. 그럼 요 길이를 2k로 잡고 요 길이를 k라고 잡아주면 a의 좌표는 2k, k인 거지. 자, 요 점도 마찬가지로 접근을 해보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이렇게 직선 위에 두 점 잡았을 때 x 변화량이랑 y 변화량의 비가 1대 2지. 자, 근데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 합동인 거 이해돼? 자, 왜 합동이냐면, 자, 요 길이가 원의 반지름 길이 r이지. 근데 요 길이도 원의 반지름 길이 r이지. 근데 둘 다 1대 2, 1대 2잖아. 이 둘이 합동이겠지. 이해되나? 따라서 내가 요 길이를 k, 요 길이를 2k로 잡았기 때문에 요 길이가 k가 되고 요 길이가 2k가 되는 거지. 그래서 b의 좌표가 k, 마이너스 2k.
합동인 거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거 뭐 해버리면 돼? 위의 점이니까 대입해버리면 되지. 자 대입해주면 자 로그 p의 2k가 k 나오고 자, 로그 p의 k가 마이너스 2k 나오지. 자 이거 이제 연립해야 되는데 연립 어떻게 하는지 볼까? 항상 연립하는 방향은 특정 문자가 소거되는 방향으로 연립을 하는 거야. 여기다 2 곱한 다음에 더하면 되지. 2 곱해서 더해준다. 자 더해준다. 자 제곱으로 올려주고 더해주면 진수의 곱셈이니까 4k 세제곱 나오지. 2k의 전체 제곱 곱하기 k입니다. 그게 0이지. 4k의 세제곱이 얼마? 1. k 세제곱이 4분의 1이다. 여기까지 되지.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반지름 길이의 6제곱이지. 자,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점 쓰면 2k의 전체 제곱 더하기 k제곱이 r제곱이랑 같지. 그러면 5k제곱이 r제곱이지.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아래 6제곱이니까 양변에 세제곱 해주면 되거든. 그러면 125의 k의 6제곱이 아래 6제곱인 거지. 근데 k의 6제곱이 얼마나 같아? k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16분의 1이지. 답이 16분의 125다. 오케이? 얘가 4분의 1, 그럼 얘는 16분의 1. 생각보다 할만하다. 요즘에 그 대칭성 활용하는 문제가 좀 잘 나와. 약간 유행인 것 같아. 이게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그렇고 기하의 뭐 2차 곡선 쪽도 그렇고 대칭성 활용하는 문제가 잘 나온다. 아 그리고 자 8번 풀 거거든. 다들 요거 잘 못 풀어가지고 활용 문제. 8번 풀고 잠깐 쉬었다가 삼각함수 끝낼게. 한 단원이거든. 삼각함수부터 그래프까지. 자, 8번 보면 자, A 국가의 GDP가 B 국가의 GDP의 4배래. B보다 큰 거 같네. 자, A 국가의 GDP가 매년 4%씩 감소한대. 자, 그러면 1년 후에 A 국가의 GDP는 어떻게 돼? 현재 GDP에다가 감소량만큼을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지. 감소량이 얼마야? 4%씩 감소하니까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묶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 그럼 1년이 지날 때마다 A 국가는 GDP가 몇 배가 된다? 0.96배가 된다. 알겠지? 자, 그리고 B 국가는 매년 8%씩 증가한대. 그럼 1년 후에 B 국가의 GDP는 자, 현재 GDP에다가 증가량을 더해주면 되지. 근데 8%씩 증가하니까 증가량이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럼 묶어주면 이렇게 되지. 이해돼? 그럼 요 식을 이해를 해야 돼. 자, A 국가의 GDP는 매년 4%씩 감소한다고 했지. 그러면 현재 값에서 감소량을 빼줘야 되지. 그래서 곱하기 0.96이야. 자, B 국가의 GDP는 매년 8%씩 증가하지. 그럼 현재 GDP에다가 증가량만큼을 더해야 되지. 그래서 곱하기 1.0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1의 의미 알겠지? 1의 의미 알겠지? 자, 그러면 N년 후에 A 국가의 GDP는 어떻게 돼? 0 곱하기 0.96에 N제곱이지. 1년 지날 때마다 0.96배씩 되니까. 자, N년 후에 B 국가의 GDP는
곱하기 1.08의 n제곱이지.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B 국가가 A 국가보다 GDP가 처음으로 많아지는 것은 올해부터 몇 년 후인지 구하래. 그러면 이거 최소값 구하라는 거지. 처음으로니까. 그래서 최소값. 자, 근데 B 국가 GDP분의 A 국가 GDP가 얼마야? 4지. 그럼 양변을 B 국가 GDP로 나눠주면 얘가 얼마가 돼? 4가 되지. 그러면 4 곱하기 0.96의 n제곱이 1.08의 n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풀면 되지. 자, 근데 문제에서 뭘 준다면 상용 로그 2랑 로그 3의 값을 줬지. 그러니까 이 값을 활용해서 이 부등식 풀라는 거지. 오케이? 자, 상용 로그 값을 이용해서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되나?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냥 무지성으로 상용 로그 취하라고 했지.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해준다.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뀌겠지. 자, 그러면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덧셈이니까 로그 4 더하기 n 로그 0.96 얘는 n 로그 1.08. 자, 로그 2랑 로그 3의 값을 활용해야 되니까 이 4랑 0.96이랑 1.08을 누구랑 누구의 곱으로 표현해야 돼? 2랑 3의 거듭제곱의 곱으로 표현해야지. 자, 3은 2의 제곱이지. 얘는 2로그 2네. 자, 0.96 봐봐. 100분의 96이지. 그러면 자, 로그 96 빼기 1이지. 이해돼? 2다. 미안하다. 2지. 자, 96 소인수분 해주면 2의 5제곱 곱하기 3이지. 그러면 5로그 2 더하기 로그 3 빼기 이렇게 되겠네. 얘도 100분의 108 로그 108 빼기 2지. 108은 소인수분 해주면 3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지. 그러면 2로그 2 더하기 3로그 3 빼기 2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해봐야 돼. 이거 그냥 주는 문제. 아까 말했지만 틀리면 5점이야. 너무 사소하게 생각하면 안 돼. 5점이야. 5점씩 2개 나가면 앞자리 수 바뀌어. 70점대 60점대 60점대 50점대 체감을 좀 해야 돼. 자, 넘어가서 시간이 없는데 1번을 풀어야 되는데 1번 중요한데 작년에 좀 많이 나왔는 학교에서 1번만 풀고 쉴게. 1번만 풀고 5분 쉬었다가 한번 끝내게. 내가 끝내줄게. 끝내는 게 좋지 않겠어 너네한테? 내가 늦게는 안 끝낼게. 1시 이후로. 알겠지? 이거 끝내는 게 좋잖아. 자, 1번에 별표 3개. 일단 1번이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 좀 파악을 해봐. 이렇게 x1, x2 잡고 대소관계 비교하는 문제야. 이게 조금 많이 출제가 됐거든 옛날부터. 자, 이런 문제 풀 때 절편을 꼭 체크해야 돼. 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꼭 체크해야 돼. 자, 지금 이 곡선이 y는 절대값 2의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지. 자, 그러면 이 곡선의 방정식이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고 이 곡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지. 되는가? 자, 그리고 이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x좌표 얼마? 마이너스 1. y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y좌표 1. 오케이? 이걸 꼭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종류의 문제에서 결정적인 기능을 한다. 알겠지? 이거 꼭 체크해야 되고 엄청 중요한 기능을 해. 문제 풀 때 항상 이거 체크 안 하면 못 풀어. 일부 문제들은.
그리고 또 곡선 y는 마이너스 3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3이 있어. 자, y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y제곱 얼마? xr이 0 대입해주면 2분의 1. 얘는 안 따질 거야. 왜? x1, x2, y1, x1, y1, x2, y2 다 x가 0보다 작을 때 있으니까 얘는 특별하게 무슨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한다. 자, 기억 보기 봐봐. 기억 보기. 요 점이 x1, y1이고 요 점이 x2, y2다. 자, 기억 보기. x1이 마이너스 2보다 크냐고 물어봤지. 이거 무슨 문제? 근의 위치 문제지. 교점의 x좌표 실근. 근의 위치 문제지. 그럼 뭐 비교해야 돼? 경계점에서 함수값 비교해야지. 자, x1이 마이너스 2보다 크려면 마이너스 2가 이런 위치에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2에서 이 녀석의 함수값이 이 녀석의 함수값보다 커야 되지. 자, 구해본다. 그리고 비리디 문제 내가 자이스토리 풀 때 말했지. 모든 보기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기억 보기 때 우리가 쓴 정보를 남겨놔야 돼. 그래프에. 이게 단서가 돼. 디귿 보기 풀 때. 알겠지? 자, 요점 마이너스 2, 얼마? 2. 자, 요점 마이너스 2, 빼기 9분의 1에다가 2분의 3 더해주면 18분의 25. 자, 2가 18분의 25보다 크지? 맞네. 아, 기억 맞다. 자, 그리고 니은 y2가 1보다 작냐고 물어봤지. 당연히 작네. 보이지? 1보다 작은 거 보이지 바로. y2가 1보다 작다. 자, 디귿 보기 보면 7 곱하기 x1 빼기 x2 그게 6 곱하기 y2 마이너스 y1보다 작냐고 물어봤지. 자, x값의 차 이런 걸 뭐라 불러? 변화량이라고 부르지. 자, 변화량 돼? 자, 얘는 y2 빼기 y1이지. 그럼 얘는 뭘로 바꾸고 얘도 뭘로 바꿔주고 싶어? x2 빼기 x1으로 바꿔주고 싶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밖으로 뺀다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7 곱하기 x2 빼기 x1이지. 여기가 돼? 자, 이제 변화량 만들었잖아. 그럼 뭐 만들고 싶어 이제? 변화율 만들고 싶지. 양변을 x2 빼기 x1을 나눈다. 기울기로 만드는 거지. 그러면 자, 6 곱하기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이 마이너스 7보다 크다 나오지. 그 양변 뭐로 나누고 싶어? 6으로 나누고 싶지. 여기까지. 즉 x1, y1이랑 x2, y2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6분의 7보다 크냐고 물어보는 거네.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6분의 7보다 크냐고 물어보는 거지. 요 마이너스 6분의 7이라는 값이 좀 생뚱맞지? 자, 내가 잘 봐봐. 마이너스 1에서 요 곡선에 x는 마이너스 1과 요 곡선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볼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3 이 6분의 7이 나옵니다. 여기 6분의 7 보이지? 여기가 돼? 자, 근데 봐봐. 얘가 기울기지. 그럼 얘도 뭘로 봐야 돼? 기울기로 봐야 되지. 얘를 기울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원점이랑 연결해 줄 거야.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6분의 7겠지. 네?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초록이가. 맞다 그래서. 알겠지?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아까 문제 풀 때 처음에 이 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결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쓰인다. 알겠지?